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혁신 신약 책임질 키맨은 누구일까요? 자,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살짝 조금 이탈했기 때문에 지지하기는 또 중요한 어떤 지점으로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오전장에 나름 좀 흐름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어떤 일봉이 또 나왔고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 그러니까 5일선을 살짝 좀 내려왔고 20일 이평선은 이제 뭐 종가상으로는 뭐 이탈은 아직 안 됐죠. 20일 이평선 가격이 16만 5,900원이니까 거의 뭐 지금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이번 주에 또 확인해야 되는 지점이죠. 올라가지 않으면 뭐 지지 확인을 하는 형태인데 2월 초에 이 양봉이 훼손되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이제 소폭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대거 일단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죠. 18만 주 넘게. 오늘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3만 주.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양봉에, 그러니까 이제 순매수 흐름들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지가 조금 살짝 강하지 못한 어떤 흐름이 나왔고, 기관들은 지금 3일 연속 매도고요. 개인들은 오늘 좀 매수를 했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은 1.10이니까 큰 폭으로 뭐 이렇게 공매도 매매 비중은 없었어요. 거래량 어제보다 좀 늘은 데 비해서 장중 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이제 뭐 압박이 없었습니다만 외국계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영향을 또 이제 받았죠. 결국은 이제 금리 관련되는 인하 기대감이 또 이제 실제로 달러의 어떤 강세라든지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성장주의 영향. 그래서 이제 뭐 밑단에 있는 종목들은 쉽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악재는 쉽게, 호재는 굉장히 힘들게 주가에 반영하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주봉상의 인버티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작년에 만들고 넉 달 넘게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넥라인 돌파, 그러니까 넥라인을, 이 목선을 넘어가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걸 못 넘어가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이제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2021년도부터 뭐 작년 올해 계속 이제 거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 이후에 월봉에서 추세 전환 이후에 지금 제대로 된 어떤 흐름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뭐 월봉상의 어떤 추세선을 뭐 끊는다라고 하면 이전보다는 이제 추세선 기울기가 좀 옆으로 좀 눕혀져 있기 때문에 가파르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하게 이제 추세선 돌파 후에 지지 위에 올라가는 흐름들은 장기 차트에서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있지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오늘 기사 한번 챙겨보면 시리즈 기사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봐 드렸듯이 이 건기성 이제 전무가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죠. 결국은 이제 코로나 기간에 레키로나 관련되는 개발의 어떤 흐름, 결국 셀트리온이 향후에 신약 개발 회사로 변모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키맨이 이제 이 건기성 셀트리온 부사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레키로나, 이분의 어떤 머리속과 지금 셀트리온에서 이 신약 개발의 키워드로 지금 부상하는 모달리티가 결국은 ADC다, 이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 건기성 연구개발 부분장, 이 뭐 상무가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되었죠. 셀트리온 쪽에서는 2006년도인가 이제 와서 한 17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램시마 이제 그 허주마, 그 다음에 트룩시마, 이게 스리마에서 또 한 축을 했던 이제 호주마 관련되는 이제 프로젝트 리드 출신이에요. 이 호주마가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는 크게 이렇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레키로나 개발을 10개월 만에 하라고 했는데 좀 일단은 해냈죠. 해내가지고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뭐 EMA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항체 치료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이 대박은 못 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단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신약 개발의 어떤 방향성은
이 건기성 부사장이 많이 영향을 준다라고 일단 보여져요. 그래서 추후 항암제를 비롯해서 혁신신약 개발, 그래서 여기에 줄여가고 있는 게 AC다. ADC로 지금 방향을 조금 잡고 있는 어떤 흐름. 그래서 뭐 익수다라든지 피노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항암제 라인이라든지 자가 면역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활용 방안에서 상당히 뭐 의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분이 이제 2006년도에 들어와서 셀트리온에 17년 차 근무를 하고 있고 2020년도에 전무 이후에 지금 빠르게 좀 승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의 스타일이 뭐 일단 꼼꼼하게 매조지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뭔가 단도리를 잘 친다는 말이니까 올해 내년 지금 이제 그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가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중요한 향후의 신약 개발 관련되는 어떤 이제 성공 과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방향성에서는 이 건기성 부사장이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내력에서 과거에 이 허주마 프로젝트 리드였고요. 호주만은 사실 이제 뭐 램시마 개발과 비슷한 어떤 정도로 했는데 이 개발과 출시까지 램시마 대비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무브의 이점들을 많이 이제 내지 못하고 이 허셉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그 오리지널 제약사의 어떤 에버그린 전략이라든지 후발주자들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큰 성과를 뭐 내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기성 부사장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ADC인데 ADC 중에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부각받던 게 결국 이제 에너2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너2는 이제 본래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러스트 주맘이 이게 이제 뭐 허셉틴이에요. 허셉틴은 이제 오리지널이 이제 로슈와 제넨텍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이치 상교가 이제 이 부분들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3차 치료제 형태로 본래 이제 로슈가 이 허셉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ADC 형태로 캐사일라라는 어떤 저 ADC가 허가가 받아 난 제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제품도 나름 이제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이치 샹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너투는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3차 치료제인데요. 이 허투 타켓을 하는데 유방암 중에서 이제 그 바이오마커 중에서 허투가 좀 저발현되는 게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겟을 했는데 결국 이제 에너2가 상당히 성공을 했던 부분들은 이 항체에 관련되는 어떤 기술도 좀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다는 이 페이로드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기술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링크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이 중요한데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뭐 항체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뭐 안 되면 뭐 라이센스 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각각의 부분을 조합을 해서 이 블록버스트 약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에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의미 있게 지금 다가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이후에 이 부분을 준비할 때 이제 2021년도 이미 이제 익수타 테라피틱스 인수, 작년도에 이제 피노바이오와 라이센싱을 체결해서 ADC 경쟁 확보에 좀 주력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있고 뭐 바이오시밀러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링크 기술과 페이로드를 접목하면서 ADC를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이치 상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조합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라이센싱과 결합을 해서 이 블록버스터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에 이 과정들을 계속 이제 관찰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에 AB 프로와의 어떤 공동 개발도 결과적으로 뭐 기술적으로는 ADC 플랫폼에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기성 부사장의 앞으로의 행보도 상당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약 개발의 부분이 예전에는 뭐 10년 들여서 돈을 뭐 1조
원소 넣어가지고 물질들을 개발해서 임상을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제형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약의 어떤 부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준하는 어떤 형태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중항체, ADC, 뭐 mRNA 어떤 플랫폼 개발과 마찬가지로 이 항체 치료제의 경구용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IB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것도 미국에서는 이제 신약에 준해서 이제 램시마 SC가 승인 절차를 받고 있듯이 셀트리온의 기존에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이 스텔라 관련되는 부분하고 별도로 최근에 라니 이제 테라피틱스와 계약을 맺고 경구용으로 이제 개발하는데 이 라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이 알약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안에 이제 마이크로 니들 같이 침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몸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면 특히 이제 장 같은 데 들어가면요. 장은 이제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통증의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사제 이런 부분들이 캡슐로 만들어서 이게 분리가 되면서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서 주사를 맞는 것 같은 유사한 어떤 형태로 여러 약물들을 변형시키는 어떤 부분들이 이 라니 테라피티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걸 통해서 셀트리온의 이제 이 항체 치료제하고 결합을 해서 경구용을 만든다면 상당히 이 부분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조금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어떤 비전은 뭐 지금 상공장도 짓고 있고 올해 이제 주력인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작년에 또 승인을 받았던 베그젤마의 어떤 신제품이 들어서 이 펀더멘털 개선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이 부분을 반영을 여전히 이제 밑바닥에서 안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부분들이 21선 지지가 되면서 밴드 상단을 넘어서 태깅이 나오는지 이번 주 가격으로 보면 17만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또 이 확인 작업을 할지 이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